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AI 칩 통제, 배급제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지경 세상입니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기술 패권과 맞물려서 국가별 칩 할당제가 상상속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호퍼 200, H200 등 첨단 칩에 대한 중국 판매를 기업당 7만 5천 개 수준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규제와 맞물려서 엔비디아가 H200 생산을 접고 블랙엘 이후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 GPU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는 소식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판매 이익을 25%나 떼가고 이 판매 수량도 기업 단위로 그물망으로 촘촘히 규제하는 데 대한 엔비디아의 불만이 감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AI 칩 커터제, 할당제까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수준인데요. 미국 정부가 단순히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엔비디아, AMD GPU 칩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글로벌 라이선싱 시스템입니다. 이른바 엔비디아와 AMD의 AI 가속기 GPU를 해외로 보낼 때 사전에 미국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러시아 등 약 40개국 적성 국가들이죠. 이들 국가만이 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동맹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별 1000개 미만, 1000개 미만의 GPU 수준이면 그냥 넘어가지만 중간 규모부터는 사전 승인이 필수고 20만 개 이상 대규모 수입의 경우는 해당 국가 정부의 보증과 미국 내 투자를 하겠다는 협약까지 받겠다는 게 뼈대입니다.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 국면에서 핀치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의 어, 대안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개연성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진짜 이 그림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 사전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면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나 유럽, 동남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AMD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되는 악재라는 뜻입니다. 특히 규제가 너무 까다로우면 다른 나라들이 자체 측 개발에 속도를 내거나 미국 외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기 영향보다는 중장기 효과가 중장기 여파가 되겠지만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독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AMD의 칩 판매에 족쇄가 걸리면 GPU에 딸려서 들어가게 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D램 가격을 올리면서 호황을 누리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찬물이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계속 강구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는 GPU 판매를 피와 식별, 기술 패권 차원에서 제한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돈을 내는 국가에만 최신칩을 주겠다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기업으로선 정부가 영업을 방해한다면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D램 가격 폭등으로 신났던 삼성 같은 업체에도 이게 진짜 시행되면 강력한 하방 압력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삼성으로서는 빅테크를 위한 커스텀 HBM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유일의 원스톱 AI 솔루션,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다 가능한 것이죠. 이 솔루션을 강화하는 등의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포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이나 온 디바이스 AI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CXL 같은 경우는 기존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술이죠. GPU를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CPU 옆에 메모리 수천 기가 바이트를 꽂아서 성능을 높이려는 기업들에겐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PC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기술입니다. LPCAM이나 LPDDR6 같은 것들은 미국의 GPU 수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막히면 우리가 직접 고객사의 칩 제조를 돕거나 이게 바로 커스텀 HBM이죠. 규제가 덜한 개인용 기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틈새 기술, CXL 등으로 승부한다는 시나리오를 가동 중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그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반도체 배급제, 메모리 배급제라는 말도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업계에선 지금 형국을 들고
돈 싸들고 와서 줄 서도 물건 못 받는 시대라고 평가할 만한데요. 이미 메모리의 경우는 할당제 얼로케이션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외신을 보면 삼성의 경우는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과 올 1분기 D램 공급 가격을 전분기, 지난해 말 4분기죠. 대비 평균 10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외신에서 소식을 쏟아내고 있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범용 D램까지 집어삼키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완전히 굳어지고 있는 게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 표현만 다를 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조사, 삼성, 하이닉스가 가진 물량을 나눠주는 이른바 할당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 그 파운드리 설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팹리스들이 TSMC에 선입금을 준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아예 선입금을 완료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AI 서버용 HBM4나 DDR5를 만드는데 공정을 다 때려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PC나 보급형 스마트폰 D램은 뒷순으로 밀려나서 사실상 공급 차단에 가까운 소규모 배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국가별 AI 칩 배급이 현실화되면 메모리 품귀 현상과 맞물려서 이 이슈는 기업 대 기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배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우리 승인 없이는 못 판다고 하면 그 칩에 들어가는 한국산 HBM도 결국 미국의 승인 국가 리스트에 따라 배정될 수밖에 없는 셈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메모리는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일 수 있는데요. 우리 메모리 안 사주면 너희 AI 서버도 깡통이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구조를 한다면 국가 간 전략적 협상에 따라서 물량이 조절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은 D램이 기업을 잡는 시대입니다. 삼성으로서는 메모리 배급제를 할 정도로 갑의 위치에 선 상황이지만 속내는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IT 업체, 판매 업체들은 높은 메모리 가격을 못 견디고 망해버리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삼성의 장기적인 고객이 사라지는 것이죠. 당장 100%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자칫 IT 생태계 자체가 시청거리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삼성이 누구에게 팔지를 결정하는 글로벌 배급소 소장님이 된 격인데요. 하지만 손님들이 다 굶어 죽으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위 조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